네, 오늘의 주제는요. 사업이 술술 풀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릴 건데요. 먼저 뉴스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금값 난리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기사, 오늘 기사인가? 제가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금마저 김치 프리미엄이래요. 골드뱅킹 사상 최대 2월 17일 오늘 기사네요. 와, 지금 금값 장난 아니에요.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천 달러를 육박하면서 국내외에서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의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는 미국과 영국 간 금차 가격 차이를 이용한 금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여기가 막 이제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제 골드바를 이제 수요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수요가 더욱 폭증했다. KB국민은행이 이날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자 농협 등 다른 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요즘에 금을 막 다 사고 난리일까요? 여러분 이런 흐름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 금값이 올랐다는 거는요. 요즘 이제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우리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막 치솟고 막 전쟁. 근데 이제 금값이 오르는 것 중에서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 있잖아요. 중동 전쟁,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제 글로벌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금 투자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이제 종결합니다. 막 이러니까 금값 막 팍 그때 막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라고 막 누가 금 샀대 뭐 해서 따라 사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를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또 사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금값이나 부동산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하락해 금의 매력도가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는 거고.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을 하는 것 때문에 금을 산대요. 이거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 다각화를 위해 금을 대량 매입을 해서 수요를 막 끌어올리는 거죠. 일부러 막 대량 생산을 해서 수요를 팍 올리면 너도 나도 이제 값이 올라가니까 더 사는 거죠. 사람들은요, 비쌀 때를 더 좋아해요. 쌀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 그 돼지 모양으로 요만한 금 핸드폰 막 열쇠고리를 막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쳐다도 안 봤잖아요. 그때 당시. 그게 금이 5만 원이었나?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예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가치가 하락과 이제 물가 상승 우려도 금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하고 이거랑 비슷하네.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뉴스 소식을 가져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금값이 막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막 영끌해서 막 올라가니까 이거 아니면 이제 못 잡을 것 같아서 막 영끌해서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느낀 사람이에요. 영끌은 아니지만 이제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래갖고 뭐 단시간에 막 두 배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샀는데 완전 떨어졌어요. 거의 뭐 1억 3천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좀 재미를 못 본 사람인데 어찌 됐든 금값도 지금 막 오른다고 따라 사면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돈을 벌든 이 흐름을 봤을 때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 애터미도 지금 다단계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나 해, 막 너나 써, 나는 안 해 이러지만 이 미래를 보고 이게 엄청나게 사람이 몰릴 거구나. 이거 장난 아니네 하면서 남들이 거절하고 기피했을 때 나는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이런 금 투자나 부동산을 했을 때 남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또는 내가 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막 올라가니까 거꾸로 팔아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부동산 저점에 공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라는 거죠.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반대로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빨리 금 사야지. 아, 무슨 부동산이야. 부동산 지금 막 계속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그 어떤 기회가 와도 큰 돈은 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에 대중이 이제 광기로 갔을 때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터미 사업도 잘 될 수가 있는 지금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 친구가 이 음악 학원을 미사에다가 차렸어요. 하남에. 하남에 젊은 사람도 많고 인구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걱정 공주가 되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시간에 확실히 거기가 12층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벌써 6개월 됐는데 한 70명 정도 된대요. 그럼 요즘 불경기에 취미반까지 생겨서 70명이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도 없는 애가. 근데도 맨날 적자래. 그리고 맨날 걱정인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또 걱정을 하나 봤더니 잘 되니까 또 어때요? 옆에 또 생긴 거야. 그리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자기가 이제 광고하면서 이제 하나 막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던 게 세 개나 더 생긴 거예요, 학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여러분. 공급이 또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치열해지겠죠. 가격 같은 경쟁도 있고 저쪽에서 또 뺏어오고 우리도 뺏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또 걱정하는 게 뭐냐? 저쪽에 들리는 소문에는 엄청 큰 학원이 또 생길 거래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대형 마트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공룡 기업이 들어오니까 그냥 슈퍼 다 망했잖아요. 쿠팡 들어오니까 슈퍼 있나요? 옛날에 무슨 상가 뭐 그 뭐라 그래 그 옛날에 무슨 상해 뭐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다 흡수됐잖아요 큰 쪽으로.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차린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거 치고 빠져야 된다. 너 이거 끝까지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 그래서 얘가 안 그래도 나도 치고 빠지려고 하는데 치고 빠지려면 뭘 벌고 빠져야 되는데 또 지금 언제 흑자나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자꾸 젊은 애들이고 노래 배운 애들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기에 좋은 시스템 막 이러니까 막 투자비가 막 들어가니까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뭔가 매몰 비용의 함정처럼 계속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뭐예요? 또 생긴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사우나 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 있으면 돼요. 두 군데 있었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면서 가격을 어떻게 돼요? 확 후려쳐서 싸게 파니까 완전 다 서로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너나 해. 너나 써가 어떻게 돼요? 기회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하나 또 기사는 아니고 막 그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쓴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의사도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기 의사가 쓴 글인데 여기 보시면 몇 달째 생활비를 못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1년 전 결혼했고 작년 9월 개원했습니다. 에휴, 개원해서 힘들 줄은 알았다 이거죠. 근데 몇 달째 적자라 제대로 된 생활비를 집에 못 가져다 주고 있네요. 와이프는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개원할 때 말릴 걸.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취직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걱정 플러스 압박을 주고 사기 결혼 아니냐는 말까지 장난으로 하는데 이럴 때 남편들은 어때요? 상처받죠? 그게 되게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네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생활비 풍성하게 가져다 줘야지요. 이러다 이혼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듭니다. 오늘은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일요일도 열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점점점. 근데 이 남편 참 착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집에 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쫓겨난다고 이혼할까 봐 걱정을 하는 남편이 있네요. 옛날 사람인가 봐. 어찌 됐든 여러분 치과도 제가 아는 동생이 그 모델 출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치과에 아무 그냥 한 번도 안 간 치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 뭐 이빨을 깎고 막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가격 비싼 거 가지고
내가 다니는 단골 치과에 한 번 더 검진을 해봐라. 야, 의사들도 요즘에 사기가 많다더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단골 병원에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갔던. 근데 그 병원 치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 나도 선생이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다들 공급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치과가 많이 생기니까 생리를 갖다가 그냥 완전 다 안 해도 될 이빨을 갖다가 치료를 시키는 거예요. 신경 치료를. 그래서 이분이 그 모델 그 동생한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치료. 그냥 떼우기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들 거를 몇십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한창 그 친구가 나한테 엄청 고마워했지. 그래서 제가 애터미 막 초창기 때여가지고 너 애터미 대신 가입해 막 이랬는데 치사하게 애터미 또 가입 안 해서 싸가지 없겠지. 이렇게 도움을 다 받고도 안 해줘요. 왜? 그땐 제가 성공자가 아니었잖아요. 막 이제 시작한 애였잖아요. 그때가 2017년도였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때 치과에서 한참 막 어떤 페이스북에서 의사가 치과 사람들 너무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막 그 유튜브처럼 막 페이스북 방송했던 사람 있었거든요. 그 구독자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도 못 믿겠다는 거죠. 왜? 돈벌이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의사들이 또 어디 쪽으로 몰리고 있냐면 피부과 쪽으로 몰려요. 근데 피부과가 이제 막 여자들이 많이 관리하고 하니까 남는 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부과에 의사가 또 많이 몰리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서비스가 또 이제 다양해지고 값이 싸지게 된단 말이에요. 값은 확 안 떨어지지만 서비스가 많아지겠죠. 그럼 의사들도 돈벌이가 잘 안 돼요. 뭐 월 300 뭐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 뭐 피부 이런 거 막 레이저하고 막 이런 거를 싸게 하면 좋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들어 막 의사들 다 치열한데 피부과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 먹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는 남들이 아무도 안 했을 때 바짝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도 저는 지금 우리 애터미는 월 3천에서 1억 버는데 블루오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즘 들어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때요?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요,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하세요. 근데 나이는 조금 있으세요. 뭐 5, 60대 막 이렇게 되시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인물이셨던 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도 틀리고 인맥도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퀄리티의 브랜드 그 이미지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 이 애터미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얘가 해? 이런 신뢰를 갖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퍼지겠죠. 제가 요번에 석세스를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제 89, 90년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 산하에서도. 그 너무 좋더라고, 내 또래니까. 근데 이제 89, 90이 3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거든.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고 이러니까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남편 하나 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막 이제 자식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 점점 젊어지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다 몰리는 금에 다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역행을 해야 된다. 금 산다고 지금 금 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또 떨어질지 몰라요. 저는 운이 좋아서 작년에 사가지고 싸게 샀지만 운이 좋은 사람도 뭐예요? 싸게 살 때지 남들 모를 때 사야지 몰릴 때 사면 늦는다. 그래서 안 할 때, 이제 이 블루오션, 애텀이라는 기회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회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하려 그러면 그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사업 본격 내용을 할게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제가 항상 무슨 꿈을 가지랬죠? 슈퍼드림을 하라 그랬죠. 뭘 해도 일단은 내가 슈퍼드림이 없으면 계속 부딪혀요. 애터미 사업이. 근데 내가 슈퍼드림이 있으면 술술술술 풀립니다. 이거 하나를 먼저 탁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월 1억을 벌 거야. 이 그림을 갖고 시작하면서 이게 살을 붙여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슈퍼드림을 꿈을 꿨으면 이제 내 좌우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 있죠. 대표적으로 제 거.
제가 보세요. 제가 요번에 매출이 요번에 직급자들이 막 신규도 나고 그래서 조금 더 떴더라고. 보니까. 근데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면 2월 상반기예요. 2월 1일부터 15일. 1490대 1500이죠. 그러면 그냥 1500 잡으면 약 보름에 3000이죠. 그러면 3, 3은 9. 매출이 보름에 9천만 원의 매출이 뜬 거예요, 여러분. 보름에. 그러면 제가 약 이제 3천만 포인트가 뜨니까 한 달에 제가 1억 8천, 약 928 맞죠? 1억 8천의 매출이 뜨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판매가 한 달 동안 1억 8천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이 애터미는요, 엄청난 빅 비즈니스예요. 근데 제가 좌우가 비슷하잖아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좌우가 계속 비슷한 이유는 뭐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좌우에 누가 어떻게 일하며 얼마만큼 일하며 얼마만큼 매출을 하면 이걸 정확한 데이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저울을 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좌우를 가입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뭐 소개를 받든. 근데 그게 선생님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 좌우를 붙여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 마음의 저울을 재시면 됩니다. 우리가 좌측에 A, B, C, 우측에 1, 2, 3을 붙였어요. 그러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상 오른쪽이 더 커질 것 같다. 예를 들어 이제 싹 붙였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마음의 저울을 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거든. 하다 보면 계속 틀리지만 계속 시행착오를 붙이쳐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A, B, C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측에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가입을 시켜 나가는데 여기 1번이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막 세미나도 타고 막 사람도 데려와. 근데 A, B, C는 사람의 인원수는 자, 내 좌측에 100명이라고 칠게요. 우측에 50명이라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멤버십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커 보이세요? 당연히 100명짜리가 커 보이시죠? 근데 이 50명 쪽에 1번이 막 세미나를 타고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매출은 지금은 봤을 때 비슷해. 근데 내 마음의 저울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앞으로 어디가 더 커질 것 같아요? 50명 있는 쪽이 더 커질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사람을 어디다 붙여야 되죠? 100명 쪽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여기가 많으니까 50명이니까 50명이 더 적어 이래서 그게 아니라 어디서 사업자가 있고 적극적인 소비자가 있고에 보면서 내 마음의 저울로 인맥을 붙이셔라. 그러면 인맥은 그렇게 붙이면서 가되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현실이잖아요. 미래가 아니라 바로바로 보이는 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실적이 해야 되죠. 자, 근데 제가 제 거 포인트를 오늘 거예요. 아직 덜 떴지만 내일까지 있지만 요거 제 걸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으로 여기는 그냥 무조건 150이 돼 있지만 이제 안 된다 쳤을 때 가정하고 지금 제가 137대 124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몇 급 맞아요? 30대 30이에요? 70대 70이에요? 150대 150대 맞아요? 저는 70대 70을 맞죠. 근데 저 정도면 사실 조금 아깝거든요. 왜냐면 150대 150이 맞으면 나는 5급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내가 다 생돈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노하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요 정도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스템 타는 사람도 있고요. 직급자도 있고요. 적극적인 소비자도 있고요. 부업자도 있고요. 골고루가 있어요. 맞춰먹는 소비자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디 밑에다가 한 10만 포인트 정도 딱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쫙쫙쫙쫙쫙 해갖고 한 40만 정도 올라오면서 넘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혀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암호로 내 마음에 또 저울로 여기 쪽에 딱 내가 10만을 딱 넣으면
짜르르르 맞춰 먹으면서 이 사람도 자기네들 맞춰 먹으려고 하면서 나도 150만이 맞겠구나. 이런 그림을 갖고 또 후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150도 맞으면서 10만 포인트를 후원했으니까 적자예요? 흑자예요? 또이또이가 돼도 이익인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을 후원시켰잖아요. 근데 애터미가요, 멤버십이 많으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저렇게 맞춰먹는 소비자를 만들려면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빨리 포인트 보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우와 내 스폰서가 후원을 해줬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싫어요.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여기서 팁. 내가 후원을 했는데 스폰서도 맞춰 먹으려고 후원을 했는데 날짜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 150 맞추려고 넣었는데 어씨 나 넘칠 수도 있죠. 그래서 날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그 밑에 후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서로 윈윈이 되셔야 된다. 저도 만약에 저기 밑에다가 10만 넣었어. 근데 200만이 뛸 수도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지면.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내가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아씨 30만 아까운데 또 다음 날로 하면 150 또 맞을 것 같은데? 이래갖고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 날짜 좀 바꾸세요, 다음 날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 사람이 많다 보면요. 다 이제 또 전화하게 되죠. 서로서로. 자기 중심으로만 보게 되니까. 그럼 또 그게 도미노 현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몇 명 가지고 있는 걸로 하지 말고 제가 슈퍼드림을 꿈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슈퍼드림을 꿈꿔야지 나중에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넘친 게 더 좋구나 이래야지 사람들이 많아도 그게 이렇게 계속 안전하게 뜨니까 내가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요. 근데 맨날 그거 딱 맞추려고 맨날 틀고 취소시키고 틀고 취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맨날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 그만큼 성장 과정에서 이 바닥부터 다지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다져가는 시간도 좋게 좋게 술술 풀려야 되는데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맨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 안에서 다툰다고. 그럼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다투다가 도와주다 뺨 맞는 꼴 돼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확한 내 멤버의 레그 안에 어떤 사람이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매출하는지, 적극적인지, 시스템을 타는지 이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쪽에다 포인트를 넣으면 얼마큼 올라오겠다 대충 짐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후원도 하면서 고개 탁탁탁 올라오면서 매출이 그래서 여러분 제 좌우가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거를 계속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내 좌우가 딱딱딱 맞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베팅한 거예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좌우 파트너가 생기면 이제 저는 좌우가 이제 비슷하니까 갈등이 없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대실적이 생기고 소실적이 생기는 날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금지 발언이 있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실적 사람들한테 이 소실적은 내가 당당 수단이 돈이 되니까 거기는 막 내새끼고 막 적극적인데 대실적 사람들한테는 나 몰라라 해. 근데 제가 하도 요즘에는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실적 분들한테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가 대실적이 돼가지고 못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 소실적이 왜 있습니까? 대실적이 있기 때문에 소실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기분 나빠서 그만두시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소실적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실적인 대우, 예의는 해줘야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무 자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단추가 뭐예요? 슈퍼드림이 없으면 술술 안 풀려요. 그 말로 죽여버리거든.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만약에 직급 도전한테 같이 해볼래요? 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돼. 네가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건 반팽이 짓이라고 하도 내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또 진화가 됐냐. 요게 좌우가 바뀌니까 제가 소실적인데 거기가 이제 소실적 되면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바로 금지 발언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소실적이 될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러면 그 너는 내 파트너가 나는 지금 너 못 도와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똑같이 복제돼요. 이게요, 여러분 복제가 되게 무서워요.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했지만 내 은연중에 그 말을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조심, 또 조심, 말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소실적, 뭐 대실적 분들한테 나는 뭐 소실적 못 도와줘요. 아니면 내가 이제 소실적 될 때 도와줄게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욕 먹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이제 환경 탓하는 사람, 스폰서 탓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업이 안 됩니다. 결국은 사업이 안 되는 거는요, 딱 보면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제가 엊그제 그 저기 미팅을 갔는데 이제 중역하셨던 분이 옛날 사무점장가? 근데 눈빛이 반짝반짝인 걸 봤어요. 이렇게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지? 그런 느낌 있죠. 근데 그분이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애텀이라면서 이 열정이 끌어오른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상대방으로부터 제가 느꼈잖아요. 왜 이렇게 눈빛이 반짝거리지?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임페리얼님도 옛날에 쫄딱 망했어도 사람들이 그 총단장님이 어려운 걸 몰랐대요. 왜? 눈에서 빛이 났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항상 눈에 항상 빛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막 그 미팅 이제 그 몽리스 8년인가 하셨던 중국에서 하셨던 분을 뵀는데 이제 저는 신뢰와 정직으로 이 네트워크에서 잘 살아남은 사람이라 했더니 얼굴에 써 있어요. 사기 안 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미지. 내가 어렵고 그래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하려고 하면 내 얼굴에 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붙어요. 근데 내가 성공은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맨날 화가 나 있고 우울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반드시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니까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눈빛 반짝반짝. 그래야 주변에서 달라붙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좌우에 30만, 30만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초보자분들은요. 요 30만, 30만을 너무 딱딱 맞추려고 연연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해라 이거야 나는.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남도 그렇게 하라라고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단계가 결국은 나 필요한 거 없는데 사업이 막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 필요한 거 없는데 뭐 해야 되지? 뭐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제 저도 이제 그 그레이스 사장님이 30만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30만을 여기다 누구한테 넣어줘야 돼 이래갖고 아니 그게 필요할 때 사시고 나중에 정말 진짜 적극적인 나을 때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 나한테 그랬거든. 30만을 딱딱 맞춰서 돈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것부터 여러분 부담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 이 사람한테 맞춰줌으로써 땡기겠다는 건데 본인의 자세가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잘 안 땡겨진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조건 그거를 저도 해봤잖아요. 내공이 없으면 백날 넣어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경비. 그리고 그냥 선물을 주세요. 30만 하려면 얼마치를 해야 되는데 30만이 작나요 여러분? 안 잡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이 맛을 보니까 이거 괜찮아. 그래서 얘도 좀 맛 좀 보면 나오겠지? 그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어거지로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극적이게 활동을 할 때는 괜찮아요. 투자해도.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 사람을 넣어줘서 맞추게 한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냥 통장에 애텀이라고 써갖고 6만 원을 그냥 차라리 보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왜 30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왜 60만 원 써갖고 돈 없다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데 꼭 스폰서 탓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포인트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해야 될 때는요. 달러빚을 내야 되면서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왜? 적극적인 사람이 나왔을 때. 근데 꼭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써야 될 때는 카드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없어. 못해. 해야 될 때는 진짜 없어. 총알이. 그래서 그 총알을 아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내공을 더 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0년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거 말조심. 예를 들어 이게 사람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말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요 밑에 회원을 달았는데 쭉 이 A 밑에 회원이 달려가고 한 40명이 달렸다 칩시다. 그럼 이 A한테 계속 야 A야 너 빨리 한 명만 붙여봐. 막 그래요. 근데 그 A가 적극적이에요? 안 그래요? 막 보통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막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40명이 달렸는데 얘가 이렇게 한 줄만 하면 그냥 페널티가 끝나는데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줄만 하면 끝납니까? 그러다가 진짜 여기 한 줄만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자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이럴 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일에서 15일 보름 반기 누적 보는 거 있죠? 내가 보름에 몇 번 만나? 한 달에 수당 몇 번 만나 체크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근데 보통 한 두세 번 맞으시는 분들이 아, 여기 한 줄만 하면 얘 끝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 말 걸리다가는요, 망합니다, 망해.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 한 줄만 하면 돼? 이래갖고 막 한 줄만 달았어. 그러다가 한 줄 딱 커지면, 스폰서는 어쨌든 물줄기가 계속 일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 한쪽만 잡으라는 거 없잖아요. 이쪽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누구 탓해요? 또 스폰서 탓해. 왜 내가 여기 있는데 반대쪽 안 하냐? 이거는 내가 좌우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도 뭘 가르쳐라? 내 소비자한테 좌우 포인트 보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내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부터 가르쳐요. 사장님, 예를 들어 여기가 빵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가 20만 포인트예요. 그럼 내가 10만 포인트 주문할 게 있는데 어디다 주문하실래요? 그럼 이 사람들 막 생각하겠죠. 좌측? 막 이래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좌측도 되고 우측도 돼요. 30으로 기준을 둬요.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30이 됐어요. 사장님 그러면 내가 20만 포인트를 주문할 거예요. 그러면 좌측에 넣으실래요? 우측에 넣으실래요? 그러면 좌측? 그래요. 그럼 맞죠? 근데 여러분 요것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줄을 가르치고 싶으면 요 한쪽으로만 그리면 안 돼요. 반대쪽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 이게 진짜 무시 못해요. 진짜 이게 그렇게만 그리면 또 한쪽만 그려 사람들이. 그래서 한쪽만 맞춰요. 그래서 또 반대쪽도 그려서 사장님 여기가 30만인데 여기가 빵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가 좌측에다 넣어야 돼요? 우측에다 넣어야 돼요? 포인트를? 10만 포인트가 주문할 게 있어요. 어디다 넣으실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측이요. 이러면서 좌우에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좌우 보는 방법을 가르치면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두 줄을 가르칠 때 제 사나가 두 줄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죠. 이게 자꾸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자꾸 띄우거든요. 이렇게 딱 되면 여기로만 자꾸 띄어요. 그리고 자꾸 맞춰 먹으라고. 근데 초보자가 뭘 알아요, 여러분? 저는 거꾸로 합니다. 보통은 여기가 사람이 많고 여기가 적으면 나로 하면 헷갈리는구나. 자, 여기 파트너가 이제 A가 있다 칠게요. 그럼 A가 이제 여기가 뭐 10명 있다 치고 여기 2명 있다 칠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가 빵빵이라고 할 때 보통 좌측부터 넣겠죠. 근데 저는 역으로 어디부터 넣냐면 우측부터 넣어요. 왠지 아세요? 이 A의 인맥이 우측이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기다 넣었을 때 이 사람도 반대쪽을 한다고요.
왜냐면 내가 우측에만 자꾸 다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측에만 하려 그래. 근데 내가 역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우측에다 탁 넣어버리면 어? 오, 내가 단 인맥 중에서 포인트를 넣어주셨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대쪽도 하게 돼요. 아, 제가 좌우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요, 두 줄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남들과 똑같은 생각하지 말고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하는 게 자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을 한 거는 결국은 그 리더가 잘못 안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줄을 할 때 두 줄을 시키고 싶으면 저는 거꾸로 역으로 그쪽 소실적 그 사람이 달았던 쪽에다 포인트를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인맥도 그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들의 쪽에서 퍼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좌측을 대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측이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우리 아무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줄기가 일하는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트너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 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발적인 매출이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두세 번 맞은 거는요, 여러분 밑불이 아닙니다. 그 임페리얼님이 이제 밑불 됐다 그랬을 때 제발 한두 명 나온 거 가지고 밑불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성냥불이야. 어? 산불을 질러 산불을 그 얘기를 엄청 하셨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몇 명만 나오면 아 밑불 나왔다고 끝난다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산불을 질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줄이 끝났어. 야, 너 한 줄만 해. 라고 할 정도는요. 여러분,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이상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한 줄 끝난 거예요. 그 전에는 좌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직급자가 없거든. 근데 1,000만 원의 매출이 계속 뜨고 있다는 건 뭘까요? 오토 판매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웬만한 오토 판매사는 그만두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첨벙첨벙 직급 가가지고 뜨고 안 뜨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천만 원의 매출이 이상, 한 달 이상, 한 달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계속 뜨는 데는 오토 판매사가 있고 세미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한 줄이 튼튼하게 스폰서도 막 잡고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한 줄을 해도 되죠. 야, 너 한 줄만 해!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절대 한 줄만 하면 끝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 코 다치십니다. 그 뱉은 말에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가 말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또 말조심 말조심. 그리고 이 나한테 팔면서 좀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사업을 이제 알아들으니까 열정이 넘쳐서 무겁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 빨리 이걸 내가 알아들으니까 다 빨리 사업시키고 싶거든. 이게 미래의 막 저기거든. 근데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겁게 시작하면 상대방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사업자로 바로 뛰어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케어를 못해서 또 갈등지고 싸우고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가볍게 가볍게. 제가 어제 그 이제 뉴질랜드 파트너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 그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몽리스 8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저를 이제 만나서 아 내가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이제 지쳤어 막 이랬는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만났는데 어제 한 4시간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어도 보고 저도 배울 거 있으면 배우려고. 저는 그 사람을 사육시킬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면 부정적인데 내가 계속 얘기해봤자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만나는 목적이 뭐였냐면 아, 나도 진짜 중국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인재를 찾기 전에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를 알고 싶어서 한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이 더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까지 먹게 되고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내가 사장님한테 그랬지. 사장님 저는 다 부정적인 사람들 저를 만나면 다 긍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포셔라 4시간 만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어머 그러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볍게 가볍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부담스러워했던 건 뭐냐면 다단계가 그때 몽리스가 8년 동안 하면서 7년 동안 그 유지비를 했대요. 그래서 야 7년 동안 유지비 있는 거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와 진짜 그 대단함에 놀랐고 되게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엄청나게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쳤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막 억지로 하는 거는 통하지도 않겠다 싶어서 그냥 그거는 제낀 거고
어떻게 했으면 중국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면서 제가 이제 막 물어봤던 거죠. 궁금함을. 그러니까 자기가 술술술 풀리다가 그분한테 내가 캐치했던 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왔을까 안 왔을까? 막 이것저것 하자고 막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판매로 접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매출 올리는 게 유지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쳐다도 안 봤는데 저는 제가 애터미에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잘 지켰던 이유는 제가 이 시스템과 이거 했던 거는 저는 그냥 그 사람의 그 내가 어떻게 매출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난 내 갈 길 가면서 그냥 나한테 팔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키웠다. 그때 거기에 꽂히신 거야. 그렇게 하면 중국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중국은 뭐 어떻게 내가 오케이 나는 no problem 그랬더니 저는 슈퍼드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요렇게 도움받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no problem 괜찮아요. 택배비도 비싸. 샘플 보내드릴게요. 저 막 이러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좌우해서 내가 그 파트너니까 전화해가지고 나는 사장님 그 밑에 파트너 거기 소실적이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업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제가 잘 된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해버리거든. 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첫 단추 슈퍼드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마인드 자체예요. 전 돈이 없어도 그랬거든. 갑으로 사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팔면서 내 수준에 맞게끔 팔면서 또 그 사람한테 마중물을 10,000포인트든 20,000포인트든 그 사람한테 내가 넣어주면서 또 보여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이 최국자는 지금 뭐 돈도 되고 뭐 아니요. 저 돈 없을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갑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인드 자체가 중요하다. 환경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 복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요번에 뉴질랜드에서 77세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필리핀 분이 세미 세일즈가 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계속 파트너님한테 이제 팀장님한테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전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한테 문자로 뭐라고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저랑 그분이 직급을 되게 도전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와서 도전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하고 유경원이랑 에이미, 어벤져스 셋이에요. 제가 이 뉴질랜드 요 셋으로 3,000명이 된 거거든요. 1년 반 사이. 요 셋이가 사장님을 도와서 함께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파트너 나왔으면 좋겠죠. 다시 한번 뉴질랜드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잘했잖아요. 잘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쪼잔하게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슈퍼드림이 내가 있으면 다 슈퍼드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슈퍼드림이 있어서 했는데 내 파트너는 왜 이렇게 쪼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그 그릇도 아무리 후원을 해줘도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제끼세요. 여러분.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잖아요. 저도요. 후원을 막 했는데 끝까지 저한테 불만 있는 파트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그치만 가입비, 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그냥 꾹 참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대단한 나와 같은 결이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저한테 다 고마워요. 저한테 진상 폈던 사람들도. 왜? 나의 도움을 지금 다 받고 있거든. 한 줄의 매출이. 그래서 칼자루를 잡으면서 갑으로 사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만 슈퍼드림을 꿈꾸면서 내 갈 길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영향력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람 나와요. 그럼 더 든든해져요. 성품도 좋고요. 능력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언어도 되고요. 글로벌이고요. 야, 요즘 제가 그 맛에 삽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2줄? 10줄? 다 할 수 있어요. 왜? 중간중간에 나 같은 애들이 껴있는데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개고생해야죠. 왜? 저도 고액 과외를 들었거든요. 그런 내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 파트너가 포인트를 딱 봤는데 우리 이제 직급은 보령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실적으로 100만 포인트가 떴어. 야, 이 100만 포인트가 떴는데 애매해. 이거를 세미를 만들어야 돼,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요럴 때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업자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내가 이거 유지 꼭 해서 나는 빨리 성장하고 성공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저는 달러빚을 내더라도 힘들어도 같이 재심합력을 해서 만들어줘요. 근데 뭐 만들었어요? 됐어요? 만들어주면 땡큐고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거 유지하면 망해요, 여러분. 한 번 도전하되 유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볼 줄을 알아야 되겠죠. 내 파트너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리고 그러면 내 파트너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하다 보면 우리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밑에 적극적인 사업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적극적인 사업자를 키우려면 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이 의지 없는 사람을 제껴야 돼요. 왜? 의지 없는 사람만 보다 보면 속이 뒤집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코드만 보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오토 세미를 만들어서 밑에 키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밑에 쫙쫙쫙쫙 커지면서 어느 순간 조직이 커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사업자가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요. 밑에 적극적이고 막 시스템도 타고 막 조직이 좋아 엄청 건강해. 그럴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국장님 너무 감사해요. 전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는데 막 문자 와.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업은 생색내지 마세요. 도와줄 때 제일 문제가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야 이거 이게 제일 도와주고 빨 맞는 거예요. 그냥 도와줄 때는 결국 내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좋고 그 사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200만 포인트 뜰 때도 마찬가지겠죠? 50만 포인트가 부족하잖아요. 그 턱걸이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0만 그리고 또 200만. 요게 되게 애매한데 그게 이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의지는 있는데 밑에 사업자들이 별로 이제 막 처음엔 열정적이다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조금 적절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계속 넣다 보면 그 사람한테 넣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때 다시 준비를 했다가 밑에 다른 쪽으로 뭐 후원을 하고 뭐 이래서 사람을 키우다가 다시 뭔가가 나왔을 때 푸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요 사람만 의지 있고 요 사람들이 뽀로로로로 좀 시들시들해. 근데 계속 부은다? 그것도 매몰 비용이 함정이에요. 계속 돈만 들어가고 별로 시너지가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셀프 리더를 만들고 싶으면 아까처럼 제가 어벤져스 3명으로 인해서 저와 상관없이 그 어벤져스 3명이 그 엘비라라는 사람의 이제 직급을 이렇게 다 성장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복제를 어떻게 했다? 슈퍼드림이 있다 보니까 다 슈퍼드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 대실적이에요. 본인들과 또 매출이 또 연결이 안 돼. 그 사람을 도와줘도 자기네들은요 하나도 수당 맞는 게 없어요. 다 날라가지. 근데 거기를 도와줬다는 거에 제가 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내가 참 사업을 잘했구나. 결론은 내가 더 잘했구나. 왜냐면 와, 내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되게 사업한 게 통했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 어벤져스도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나의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를 빨리 키워서 조직의 육성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딱딱딱딱 맞추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조직을 키우고 있다는 그림. 제가 그래서 그 어벤져스 3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실적에다가 그렇게 후원한다는 게 직급이 높아야 팀장인데 그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제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복제하잖아요? 밑에 똑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아파 누워 있어도 사업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엄청 가래기가 찢어지고 힘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너무 예쁘게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일이 쉬워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아씨 내가 너무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왜? 막 일이 적극적으로 막 즐겁게 막 폭발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일도 잘하죠. 능력도 좋죠. 사업도 잘하죠. 시스템도 잘 타죠. 후원도 잘하죠. 적극적이죠.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이게 감사함을 알아서 잘 끌고 가는데 처음부터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또 이게 또 당연하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세도 좋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 복이다? 본인들의 복이에요. 그렇죠?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호구 마냥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애텀해서 이제 좀 단단해졌죠. 아, 이렇게 호구같이 된다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너무 착해도 바보구나. 이거를 느끼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정리를 하자 보면 자, 첫 번째, 첫 단추, 슈퍼드림이 있어야 모든 게 사업에 술술 풀린다. 그리고 내 좌우, 제 좌우가 비슷한 이유는 제가 직접 좌우를 후원하고 키우고 정확하게 어떤 명단이 있는 데이터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저울로 재서 100명 있고 50명이 있어도 50명 쪽에 사업자가 있다. 그럼 나는 어디다 사람을 붙여야 돼요? 100명 쪽에 붙이셔야 돼요. 현재 매출로는 소실적으로 맞추는 게 맞아요. 좌우 보면서. 저도 제 매출이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130대 124 떴잖아요. 저도 그거 맞추면서 띄운다고. 넘친 데다가 억지로 넣지 않죠. 그럼 리스크가 엄청 큰데요. 그 현실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붙일 때는 내 마음의 저울로 보면서 그 가입을 시키시고 그리고 대실적분들한테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 지금 너무 대실적이라 나 소실적 해야 돼서 못 도와줘요. 이거 금지 발언. 그리고 아, 내가 여기 지금 소실적 여기가 대실적이 지금 소실적 이제 되면 도와줄게요. 이런 거 금지 발언. 왜냐면 소실적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차라리 아, 사장님 죄송해요. 저 꼭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라도 좀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좀 조율할 생각을 해야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탓, 스폰서 탓하지 말고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미쳐 있으면요. 사람들이 얼굴 표정 눈빛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나 소비자들한테도 좌우 포인트 보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래야 아까처럼 저처럼 137, 124가 떴을 때 어디다가 포인트를 내가 한 10만 포인트나 5만 포인트를 넣었을 때 거기에 쫙 맞춰 먹겠다. 요 그림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날짜 변경 같은 거는 웬만하면 뭐 그거 이렇게 바꾸세요. 요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게 넘치는 게 좋은 걸로 가르치세요. 그래야 나중에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그 40명 내 밑에 파트너가 이제 40 파트너 밑에 40명이 달렸다고 아 여기 얘가 한 줄만 하면 끝날 텐데 요런 거 조심. 이게 은연중에 말이 내 파트너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네 밑에 40명이 달렸는데 너 한 줄만 하면 끝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냥불이에요. 성냥불. 밑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불을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밑불을 정확히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를 맞춰보려면 내가 한 달에 두세 번 맞았다는 내가 두세 번 맞으면 그거는요 성냥불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밑에 파트너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 500만 포인트 이상이 떠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야 너 한 줄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그 내가 두세 번 맞았는데 그 40명 달렸다고 매출 뜰까요? 전혀 안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말하면 그 파트너한테 완전 호되게 당한다. 그리고 한 줄이 끝났다는 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파트너들이 있었을 때 내가 가볍게 해야 그 사람도 가볍게 물건도 쓰고 소개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내가 무겁게 하고 심각하게 하면 상대방도 아 이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막 사업을 시켰어.
어떻게 원하시려고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내공을 쌓으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 가볍게 가볍게. 아시겠죠? 그리고 100만 포인트가 떴을 때 소실적 파트너의 소실적에 100만 포인트가 떴을 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됐을 때 내 파트너 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감사함을 알고 더 뛰어요. 근데 계속 도와줬는데 우리가 막 그 순간 열정이 있잖아요. 내 파트너들이 막 열정이 생겼다가 막 소개도 나오고 막 인맥도 늘어나고 막 매출도 늘었는데 어느 순간 고갈이 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의지가 있어도 100만 포인트일 때 잘못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유지를 하다 보면요. 이게 돈만 깨질 수가 있어요. 그게 매몰 비용이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저기 파트너가 이제 만약에 내가 그 파트너는 의지가 없는데 그 밑에 파트너가 막 적극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오토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코드로만 보시고 그 밑에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직급이자가 생기면서 오히려 나중에 직급이 튼튼하게 유지가 돼요. 내가 억지로 안 맞춰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를 잘 됐던 이유는 저부터 폰을 슈퍼드림을 꿈꿨던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냥 제가 할게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복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 저희가 하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런 날이 올까요, 안 나요? 와요, 와요, 여러분. 근데 그 날이 왜 올까요? 서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끈끈함이 생긴 거예요. 진짜 그 스폰서의 돈까지도 남의 돈처럼 아니라 내 가족처럼 정말 내 스폰서도 망하면 안 되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이 애터미는 잘 되려면요, 그 신뢰와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신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파트너가 이제 대실적인데도 그렇게 후원을 했고 했다는 거는 내가 슈퍼드림이 있다는 거고, 아, 내가 후원을 했는데 얘는 별로 맨날 쪼잔하게 행동하고 슈퍼드림이 없어요. 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슈퍼드림의 그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끼세요. 그럼 반드시 내려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나와 결이 많고 더 크고 에너지도 넘치고 능력자가 나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과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위가 다 소실적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다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의 끝났어요.